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웨alth 파트너 엔리치그룹의 팀장 신동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하우스랜드 패키지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 전편에서 이제 옥션 이런 걸 많이 다뤘는데 아무래도 퍼스트홈 이제 뭘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접근이 오프 더 플랜이나 하우스랜드 패키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오프 더 플랜보다는 하우스랜드 패키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하우스앤랜드 패키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에서 파는 매물은 다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물론 싱글 컨트랙이 있고 투 컨트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투 컨트랙을 한 컨트랙인 것처럼 네네. 이렇게 은행에서는 취급을 해서 네네. 이제 융자를 진행을 하게 돼요. 네, 물론 이제 SMSF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투 컨트랙은 해당은 안 되고요. 만약에 네네. 싱글 컨트랙으로 네네. 가는 것만 이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거 다른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와 컨스트럭션을 따로 하시는 경우, 특히 이게 퀸즈랜드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땅을 먼저 구매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빌더를 찾아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 이제 따로따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이제 하우스랜드 패키지를 구매를 하셨는데 네네. 이제 뭐 빌더가 갑자기 파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빌딩 값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분쟁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서로 파기하게 되는 것 되는 경우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빌더를 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그때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네, 되거나 네. 랜드를 사고 빌더를 따로 네. 계약하셔서 진행할 네. 수 있는 방법인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오프 더 플랜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이제 땅 구매하고 이제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빌딩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빨라야 요즘에는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8개월 더 걸리는 진짜 것 같은데 빨라야 8개월. 네. 그런 경우 아니면 보통 1년 아니면 1년보다 넘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오래 걸려요. 네, 땅이 레지 됐지만 이 집까지 다 완공돼서 세트, 완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는데까지 보통 1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땅이 레지 되기 전에도 네네. 사실 땅 레지 되기까지의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네. 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뭐 언제까지 랜드 레지스터 될 거다 했지만 저는 그 안에 된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정부에서 일을 안 하고 뭐 늦어지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또 컨트랙이지만 싱글 컨트랙처럼 취급을 해줘서 이제 랜드 셀트라는 시점에 모든 세트를 끝냅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면서 이제 빌딩이 언제 빌딩이 지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감정을 해서 융자를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융자 심사를 딱 한 번, 네, 그냥 랜드 레지스터드 하는 시점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내게 되고요.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 이자만 내게 됩니다. 왜 원금 못 갚죠? 이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보가 사실은 없는 상태거든요. 건물이 있어야만 담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원금의 상한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자만 갚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런 경우는 달라요. 어찌 됐건 간에 투 컨트랙 완전히 투 컨트랙으로 다르기 때문에 융자 심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랜드 세트를 할 때 그리고 빌딩 세트를 할 때.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조금 다른 게 랜드 세트 후 땅에 대해서 거의 P&I로 진행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되고 다만 건물에 관한 거는 이제 똑같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완공이 됐어요. 그럼 그때 저희가 은행에 연락을 해서 다 지어졌으니까 P&I로 내겠다 이렇게 변경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아니요. 그 요청도 따로 필요 없고요. 이미 은행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세트라는 순간에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연락을 조금 해주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리페이먼트가 완전히 이제 조정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홈앤랜드 패키지 장단점을 한번 좀 따져볼게요. 스탬 듀티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네. 왜 저렴하죠? 스탬 듀티가? 왜냐면- 다른 집에 비해서? 보통 만약에 홈앤랜드로 구매를 해서 건물이 지어진 걸 누가 팔았다 하게 되면,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만약에 건물 사게 되면 스탬 듀티 얼마죠? 전체 가격을 다 내죠. 전체 그렇죠. 가격이 뭐 보통 이제 4%, 네, 4%로 계산하긴 하는데 뭐 금액에 따라 좀 더 달라지긴 네. 하지만, 네네. 네, 근데 이게 홈앤랜드 패키지에서는 랜드에 관해서만 스탬 듀티가 발생하게 돼요. 네, 아직 하우스는 안 지어져서 네, 그런 네, 네. 거죠. 그래서 그치만 퍼스트 홈 바이어 분들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원래 그 스탬 듀티 80만 불까지 면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스탬 듀티가 이제 땅에만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점이 이제 캐피탈 게인을 완공 얻을 확률이 큰. 그쵸. 네. 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비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사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뭐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이거는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이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디벨로퍼들은 이 가격을 계산을 합니다. 네네. 예, 지금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후에 이 집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네네.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팔긴 하는 거예요. 네네. 사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오를 때 이럴 때 만나서 완공이 딱 시기적으로 좋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캐피탈 게인을 얻을 확률이 상당히 크죠.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미엄이 있죠. 새 집에 대한. 왜냐면 건설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에 대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을 가도 만약에 신축 집이다. 그러면 거의 그냥 1.5는 되게 쉽게 그냥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에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좀, 네, 새로 지으면, 네, 그 정도, 네,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캐피탈 게인이 높다 보니, 이제 이퀴티를 이용해서 다른 투자를 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돌아갔던 게, 이제 랜덤 하우스 패키지를 뭐 예를 들어서 1밀리언짜리 샀는데, 저희가 2년 정도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완공이 됐어요. 그럼 그때 리파이낸스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완공된 이후에 이제 세트를 되고 난 다음에 저희는 할 수 있죠. 네네. 감정을 받았는데 그럼요. 이게 1.2가 나왔다. 그럼 이 1.2에 대해서 저희가 80% 다시 돈을 받아서 뭐 캐시아웃해서 뭐 저희가 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오프 더 플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보통 아파트 이거는 이제 꼭 오프 더 플랜이냐 홈앤랜드 패키지냐가 아니라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닛이냐 하우스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렌탈 일드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이제 나오는 돈이 확실히 조금 하우스라서요. 좀 하우스라서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융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레지스터드가 원래 되기로 했지만 그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보통 그 시점에 딱 그 계산을 해서 요 정도면은 충분히 이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만약에 갑자기 이분이 직장이 뭐 뱅크럽 돼서 네, 이제 더 이상 그 직장이 없다라든가 뭐 아니면 승인 받기 전에 네, 승인 받기 전에 그런 이제 만약에 그 전에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 시간이 끌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변수들이 많은 거죠. 아니면 뭐 캐주얼로 일하셨는데 뭐 캐주얼 두 군데서 일하셔서 두 군데 인컴을 그때는 다 쓸 수 있었으나 그 시기에는 또 하나만 쓸 수 있는 경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변수가 상당히 크고요.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다를 수 있죠. 네, 그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이제 보통 풀턴키라고 하면 원래 딱 그 약정된 금액의 모든 거를 다 끝나는 거잖아요. 딱 키를 딱 주는 게 그래서 풀턴키 아닌가요? 모든 게 그냥 딱 들어가서 이사할 수 있게.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지켜지는 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계약서 상에 보통 그런 조항들이 밑에 좀 숨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네, 일단은 네. 지금 저희가 10분 내로 보통 이 네네. 유튜브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이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네, 빌더 빌더 프로블럼. 프로블럼. 네, 왜냐면 요즘 정말 그쵸. 이건 실장님도 아시고 다 모든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빌더 네. 그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미리 계약을 그 좀 작은 금액에 해놨는데 지금 불과 1, 2년 사이에 한 자재가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빌더들이 좀 큰 빌더들은 미리 뭐 자재를 준비해 놔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 하긴 하지만 요즘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빌더들은 못 견디고 파산하는 경우. 네네. 네, 이래서 파산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네,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그 감정의 변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어져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기존에 딱 얼마 해서 감정이 쉽게 딱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향후 미래의 가치를 맞아요. 생각하고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쉽게 멜번을 예로 들면 멜번에서 뭐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랜드택스나 각종 렌트에 대한 규제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조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때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네, 한다 그러면 조금 하우스 랜드 패키지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언더밸류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 작년 올해 좀 네네. 언더밸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언더밸류가 나오시는 경우 다 현금을 네,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거죠. 추가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사시는 분들, 오프 더 플랜이나 하우스 랜드 패키지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거는 책임져 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현금 보유하시라고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라는 얘기를 꼭 드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프 더 플랜, 하우스 랜드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꼭 좀 세이빙을 많이 해두세요. 혹시 모를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5% 러닝 밸런스인데요. 이거는 글쎄요. 보통 요구는 잘 안 하긴 하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하우스랜드 패키지가 사실은 풀턴키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빌딩에 관한 경우, 그 짓는 그런 것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랜드스케이핑이나 드라이브웨이, 이제 펜스에 관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 이 러닝 밸런스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5%를 내가 따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융자 승인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만에 하나 이제 계약이 풀턴키가 아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생각해 두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우스랜드 패키지는 빌더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정말요. 이 풀턴키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하우스를 지어준다고 그래서 되게 싸게 30만 불에 지어준대 하고 막상 했더니 앞에 드라이브웨이 없고 그렇죠. 네, 랜드스케이프 안 돼 있고 네. 막 펜스 없고 네, 이렇게 펜스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나중에 변호사 법정에 해도 결국엔 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 계약서에는 우리가 집만 지어주는 거야 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확인하고 네, 꼼꼼히 계약을 따져보셔야 하셔야 돼요.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약서를 꼼꼼히 좀 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턴키인지 아닌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프로세싱이 나왔는데요.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이쪽일 것 같아요. 네.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익스체인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대해서 뭐 디벨로퍼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디파짓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스탬 듀티 3개월 안에 내셔야 됩니다. 네네. 네, 물론 오프 더 플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오프 더 플랜은 만약에 투자용이다 하면 3개월 내에 내셔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가로 살 거다 그러면 보통 15개월 내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탬 듀티가 만약에 3개월 내라고 했지만 랜드 레지스터드가 되게 빠르게 돼서 뭐 한 달 후에 세틀이 된다. 네. 그러면 이 세틀하는 시점 안까지 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요. 스탬 듀티가 그렇게 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승인이든 뭐 융자에 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랜드 레지스터드가 딱 됐을 때, 이제 랜드 레지스터드 됐을 때 은행마다 조금은 달라요. 네, 보통 20%의 디파짓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초기 단계 뭐 5% 땅에 관한 걸 5%로 계약을 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15%를 내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땅 5%, 뭐 빌딩 5%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땅에 관한 것만 15%만 내면 되는데 네. 다른 웬만한 은행들은 땅과 빌딩에 관한 모든 거를 다 합쳐서 20%를 해야 되는 경우가 벌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랜드 레지스터드 되는 시점에 랜드 밸류에이션과 이제 빌딩은 없지만 그런 컨셉 플랜과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네. 이제 은행에서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은행에 대해서 감정이 그래 이 가격이 나와 하면 이제 론의 승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요 론이 세틀이 되고 나면 이제 리페이먼트가 스타트 되게 돼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질문을 하시죠. 네, 그렇죠. 리페이먼트는 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투 컨트랙이지만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트랙으로 인정해 준다 했잖아요. 네네. 이때 만약에 랜드를 50만 불에 구매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요때는 아직 빌딩이 지어지기 전까지기 때문에 땅에 대한 20%를 내셨으니까 이제 40만 불에 대한 융자가 있을 거죠. 그럼 이제 40만 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리페이먼트가 계속 네네. 나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 은행마다 아까 조금 디파짓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스테이지가 원에 이제 퍼스트 클레임을 하기 전에 요 랜드에 관한 땅에 관한 그 디파짓 나머지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리페이먼트가 조정이 되겠죠. 왜냐? 이제 뭐 40만 불에 대한 융자가 남았고 네네. 또 40만 불에 대한 융자를 얻어야 되는데 이 40만 불이 통째로 얹어지는 게 아니라 빌더가 클레임한 네네. 퍼스트 스테이지에 클레임한 그 금액이 얹어져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리페이먼트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네네.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 서드 그거에 따라서 융자 금액이 네네. 계속 얹어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리페이먼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저희는 정확하게 이건 계산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빌더가 언제 그 클레임을 할지도 모르고 얼마를 클레임할지도 저희는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리페이먼트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이 다 지어졌어. 네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저희가 뭐 다른 절차가 뭐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은행에서는 어쨌든 담보를 가진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 체크를 하게 되고 이제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야죠. 옥큐펑시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지만 이제 이 집에 살 수 있다라는 허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네네. 없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되고요. 이제 퍼체이서 분들은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게 되죠. 네. 이 빌딩이 지어졌는데 무슨 하자는 없는지 무슨 이슈 없는지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문제 있는 부분들 요거 고쳐달라 요거 네. 고쳐달라 이제 디벨로퍼한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물음표로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5% 러닝 밸런스, 네, 펜스나 뭐 랜드스케이핑 이런 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틀이 이제 컴플리트 된 거네요. 네, 세틀이 되죠. 네네. 이때 이제 리페이먼트는 정확하게 셋업이 되죠. 그러면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그때는 안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정확하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는 기간도.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원금은 여기서 분할로 해야 되게 되고요. 이때 리파이낸스를 요때는 하실 수 있어요. 요때는 못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는 요때에 관해서 이자율을 조정해 드리죠. 이자율 조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큰 몫이죠. 네네.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좀 너무 좀 높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은행에 좀 푸시를 네, 해서 하시죠. 이제 해드립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마 완공이 됐을 때쯤에 저희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잘 나와서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 뭐 리파이낸스에서 뭐 캐시아웃을 하실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아니면 레이트가 조금 지금은 뭐 6%대 6% 네, 약간 밑에인데 만약에 저희가 완공할 때쯤에 5%대다. 그럼 무조건 해서 해드려야죠. 네, 더 네, 좋을 네. 수 있는 네, 상황이 네, 되실 네, 수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 또
짓는 동안 기간 동안 버텨야 되니까 그게 또 단점이 되실 수도 있고. 네, 맞죠. 네. 오프 더 플랜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이자가 발생을 안 하고 이제 세트할 그 시점에 딱 그때부터 리페이먼트 정해서 내면 되게 심플하긴 한데 하우스 랜드 패키지는 그런 건 아니라서 어쨌든 내가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리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은 없을 수가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캐시플로우가 상대적으로 적다한 게 그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짓는 동안 테넌트가 입주를 못하니까. 못하죠.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돈을 네. 계속 네. 내 돈으로 다 짓는 커버를 거니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부자가 되게 하다의 뜻을 가진 엔리치 그룹의 팀장 신동혁. 브라이언 실장입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